재미있는 고사성어.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고사성어 들려드릴 조정시 인사드립니다. 노년의 건강에는 걷기가 제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근처에 건지산이 있어 참 좋습니다. 요즘 건지산에 가면 맨발로 걷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따라 해보았더니 발을 딛는 촉감이 시원하면서 기분이 아주 상쾌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 혈압을 재보니 많이 내려가 정상이었어요. 특히 맨발 걷기는 불면증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또 건지산에는 사방에 작은 능선도 많은데 폐가 약한 분들이 그곳을 오르내리면서 폐활량이 아주 좋아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경단 입구 오른편에서 대학병원 뒷산까지는 평지로 둘레길이 잘 닦아져 있어 노약자나 어린이들까지도 하늘로 쭉쭉 뻗은 편백나무를 보면서 편하게 걸을 수 있답니다. 가는 도중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운동기구도 있고 평상과 의자가 많이 있어서 그곳에 앉아서 쉬면서 초면인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는데 근처에는 나뭇가지 사이로 예쁜 산새들이 사이좋게 날아다니고 귀여운 청설모도 여러 마리 나타나 높은 나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묘기를 보여주기도 한답니다. 더불어 향긋한 편백향에 취하여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만끽하노라면 먼 옛날 나무를 심어준 분들께 고마운 마음이 들지요. 또 이 나이에 이렇게 잘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참으로 감사하답니다. 여러분들도 건지산에 자주 가셔서 자연을 즐기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최한순의 산까치야 들려드리겠습니다. 산까치야 산까치야 어디로 날아가니 내가 울면 우리 님이 오신다는데 너마저 울다 저 산 넘어 날아가면은 우리는 언제 오나 너라도 내 곁에 있어다오. 산까치야 산까치야 어디서 날라오니 내가 온 우리 님도 오신다는데 너마저 울다 저 산 넘어 날아가면 이 마음 어이하나 너라도 내 곁에 있어다오. 너라도 내 곁에 제가 전하는 고사성어는 전주 북일초등학교 교장을 지내신 김종영 선생님의
고사성어로 배우는 초등논술에서 옮겨왔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고사성어는 노마지지, 늙을로, 말마, 어조사지, 지혜지. 뜻은 늙은 말의 지혜입니다. 연륜이 깊으면 나름의 장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춘추시대의 제나라 황공 때의 일입니다. 황공은 재상으로 있던 관중과 대부 숙붕을 데리고 고죽국 정벌을 위해 군사를 이끌고 떠났습니다. 고죽국이 약소국이라서 정벌이 빨리 끝날 것으로 생각했으나 예상보다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봄에 시작한 전쟁이 그해 겨울에야 끝났습니다. 기국길에 오른 제나라 군대는 지름길을 찾아 돌아오는 중에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길은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눈보라와 추위의 군사들은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이런 깊은 산속에서 추위의 길까지 잃었으니 모두 얼어 죽고 말겠군. 황공은 크게 걱정되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때 재상 관중이 나서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때는 늙은 말의 지혜가 필요하옵니다. 늙은 말은 많은 전쟁을 경험하여 본능적으로 길을 찾는 능력이 있는 걸로 아옵니다. 황공의 허락을 받은 관중은 늙은 말 몇 필을 풀어놓고 앞장서서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되지 않아 원정 때 봄에 왔던 큰 길이 나타났습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과연 늙은 말의 지혜는 대단하도다. 그래서 제나라의 군사들은 이 길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대만호 가수 청밀밀 들려드리겠습니다.笑得多甜蜜。
또 한 번은 제나라 군대가 산길을 행군하다가 마실 물이 떨어져서 군사들이 크게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스뿡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개미는 원래 더운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북쪽 음지에 집을 짓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남쪽 양지에 집을 짓습니다. 개미집이 한치쯤 되는 곳에 흙이 쌓여 있으면 땅속 한길 깊이에 물이 있는 법입니다. 스뿡의 말대로 남쪽에 있는 개미집을 찾기 하여 땅을 파내려가자 물이 솟아 올라왔습니다. 과연 스뿡의 지혜는 가히 성인이로다. 군사들은 그 물을 마시고 환호성을 올렸으며 황공은 스뿡의 지혜를 칭찬하고 기쁜 마음으로 안전하게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 후 관중은 황공을 보좌하여 춘추 5패에 오르게 했습니다. 관중과 스뿡 같은 충실한 참모들이 항상 그림자같이 보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황공은 왕이 쟁탈전에서 반대편에 섰던 관중을 경계했습니다. 관중이 죽음에 이르게 되자 황공에게 말했습니다. 스뿡은 굳은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애의가 바른 사람입니다. 또한 욕심이 없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며 신의가 두터워 여러 나라 사람들과 친교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패왕을 보좌할 사람이 갖추어야 할 조건일 것입니다. 그를 기히 쓰십시오. 그러나 황공은 과거 적대의 관계에 있었던 관중의 진심을 믿지 못하고 수조라는 황관을 기용했습니다. 결국 노마지지를 활용하지 못한 황공은 수조에게 3년 만에 배신당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한비자는 노마지지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인으로 일컬어지는 관중의 총명함과 스뿡의 지혜로도 모르는 것을 한낱 늙은 말과 미물인 개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어리석음에도 성현의 지혜를 배우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오늘날 이 성어는 경험이 쌓은 사람의 지혜란 뜻으로 사용되며 많은 경험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 일을 잘 처리한다는 말로 사용합니다. 다시 노래 듣겠습니다. 남인수의 낙하유수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산 낙화유수 흐르는 봄에 새파란 젊은 꿈을 엮은 맹소야 세월은 흘러가고 청춘도 가고 한많은 인생살이 금같이 갔네. 강산 흘러가는 흰 구름 속에 종달새 울어 울어 춘삼월이냐
봄꽃들 하늘 춤을 추노니 꽃다운 이 강산에 봄맞이가 세 사람은 낙화유수 인정은 포그 오면은 가는 것이 풍속이로냐 영춘화 야들 곱게 피건만 시들은 내 청춘은 언제 또 피나 고전은 오랜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받아 높이 평가되는 문학예술 작품을 말합니다. 중국의 사마천이 지은 사기는 상고시대 오제에서 한무제에 이르기까지 3000년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과거 역사서처럼 궁정 중심의 정치적인 이야기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각계각층의 사건을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위대한 영부라는 의미를 가진 탈무드는 기원전 500년부터 기원 후 500년까지 사회의 모든 사상을 기록한 본원으로 2000명의 학자들이 10년 동안 편찬하여 완성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전통적 습관, 축제, 민간 전승 등을 총망라하였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야 할 바람직한 삶과 행동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읽는 삼국지연은 서기 184년 황건적의 난부터 서기 280년까지 중국 대륙에서 벌어진 사건을 배경으로 원과 명의 교책에 있던 나관중이 쓴 중국의 대표적 고전 소설입니다. 삼국지를 읽지 않은 자와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지혜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전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내용들이 너무도 많답니다. 옹고지신이라는 말과 같이 옛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아는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시 노래 듣습니다. 백남옥의 4월의 노래. 4월의 노래 가사를 쓴 박목월 시인은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피난사례와 6.25 전쟁이 끝나갈 무렵으로 새로운 희망과 구속에서 해방감을 느낄 시기였으며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학생들의 정서순환을 시켜주자는 의도에서 이 노래가 만들어졌고 이 노래를 작사할 때 6.25 전쟁 전 이화여고 재직 시 후관 앞에 있는 목련 아래 잔디밭에서 책을 읽는 여학생들의 인상적인 모습과 그들의 정서 그리고 지루했던 피난사리와 구질스러운 생활에서 해방되어 여행을 훌쩍 떠나고 싶은 유혹을 연상했다고 했습니다. 위
이 노래는 중학교에 입학했던 봄 음악 시간에 배웠는데 지금도 노래 가사가 떠오르며 그때의 추억이 생생하네요.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리의 편지를 읽노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 아, 멀리 떠나와 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든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아. 나무에 피는 연꽃이라고 목련하라 이름 붙여진 목련은 꽃 중에 우아한 자태가 으뜸이지요. 꽃말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전설에 의하면 하늘나라의 옥황상제에게 예쁘고 총명한 딸이 있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공주가 북쪽의 신을 사랑하게 되어 옥황상제에게 몰래 그 신에게 갔으나 그 신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어요. 이에 실망한 공주는 바다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답니다. 그 후 죽은 공주의 무덤에서 하얀 꽃이 피어났는데 그 꽃이 목련화랍니다. 그리고 백목련은 정원에 많이 심는 꽃으로 신기하게 꽃이 북쪽을 향해 빛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북쪽에 있는 임금이나 신에 대한 충조를 뜻하여 북향하라고도 불렀답니다. 이 시간 끝으로 박인수의 봄비 들으시면서 오후 시간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정씨, 엔지니어 김백찬이었습니다. 이슬비 나리는 길을 걸으며 봄비에 젖어서 길을 걸으며 나 혼자 쓸쓸히 빗방울 소리에 마음을 달래도 외로운 가슴을 달랠 길 없네. 한없이 적시는 내 눈 위에는 빗방울 떨어져 눈물이 되었나. 한없이 흐르네 봄비. 나를 울려주는 봄비. 언제까지 날이려나. 마음마저 외로운 가슴을 달랠 길 없네. 한없이 적시는